특별한 손님과 함께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굿모닝 초대석. (5월) 가정의 달 5월 5일은 또 어린이날을 맞아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가정의 달의 의미를 더욱 새겨볼까 합니다. 바리톤 우주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중한 귀한 가정을 느끼게 하는 오페라를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예. 교수님, 네. 오늘 가정의 달인 만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오페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가정의 달에 맞는 주제를 또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오페라. 사실 모차르트 작품 중에 가정을 얘기하고 또 어린이를 얘기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모차르트. 마적이라든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오늘은 근데 특히 제가 푸치니 사랑과 우정과 가정을 얘기하는 푸치니의 막장 드라마를 갖고 오늘 가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푸치니의 오페라 뭡니까? 라 보헤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라 보헤մ. 맞습니다. 네. 그 라보엠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보헤미안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보헤미안 하면 뭐 자유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요. 네. 근데 이때 당시 프랑스가 이제 프로이센 전쟁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 가정이 깨어지는 사회 현상이 되었어요. 이때 푸치니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푸치니의 대천재성을 갖고 이 라보엠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깨어진 사랑, 사회, 우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하면 12월 달 겨울 때 되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겨울을 그 시기가 배경이었던죠. 배고픈 시기가 어디예요? 여름에는 배고파도 좀 참을 수 있는 듯한 물만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 겨울에 춥고 배고프면 안 되잖아. 그때 푸치니가 아마 그 시대를 파리에 그 눈 내리는 배경을 해서 그 시민들의 파리 시민들의 파리 국민들의 프랑스 국민들의 그 어떤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12월에 작곡이 되었던 거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진짜 우리의 어떤 가정에 대한 소중, 그다음에 우정에 대한 소중, 삶에 대한 소중, 인간에 대한 소중성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라보엠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갖고 오셨는데 제가 이게 오페라의 문외이기는 해도 그래도 이거 비극이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여주인공이 죽잖아요. 비극이라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 장소에서 죽어요. 사랑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회복.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했던 가정이 깨어진 그 사회에서 우정으로 가족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우정의 어떤 그 단체인 예수가들의 모임에서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유언을 남기면서 나는 지금껏 당신들을 사랑했고 당신은 내가 가장 귀중한 친구였다. 친구이자 가족이죠. 이때는 다들 이때 당시에는 가족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다 깨어지고. 그래요? 당시 상황이 너무 배고프고 뭐 얼어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모여서 그 아주 추운 성탄 전날의 추운 다락방에서 움직여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오페라 이야기를 푸치니가 작곡을 했던 겁니다. 당시 이제 이 푸치니 그 오페라 라보엠에 보면 이 등장인물이 꽤 등장하잖아요. 우선 남성 등장인물 누구 있습니까? 로돌포 테너죠, 그죠? 여러분이 남자 주인공 테너 주인공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역할을 많이 했던 마르첼로 바리톤 주인공입니다. 마르첼로. 화가예요, 화가. 맞아요. 저기 로돌포는 시인이고, 그다음에 마르첼로는 화가고, 그다음에 쇼날드라고 있어요. 이제 음악가, 가장 부유했던 유일하게 이 친구만 가정이 있었어요. 쇼날. 그다음에 이제 철학가인 꼴리네. 그래서 요 4명의 남자 친구들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옆방에
주인공 여주인공 미미가 있었던 거고. 옆방도 되고 윗방도 되고. 됩니까? 그거는 예. 상관없어요. 예. 윗방에 이제 우리의 미미, 여성의 대명사, 사랑의 대명사,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하는 여인, 예. 연약하면서도 아주 엘레강스한, 아주 우아한 자태를 지닌 우리 예. 미미가 위에 살면서 그 성탄 전날에 너무 외롭고 힘들고 다른 데는 다들 뭐 파티하고 예. 있는데 혼자서 이 폐병에 걸려서 너무나 아픈 상황에 있다가 밑에서 떠들썩한 남자의 소리가 들리니까 호기심 반. 네. 또 그리고 도움도 요청할 겸 촛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그 촛불을 빌리기 위해서 예. 초를 불을 빌리기 위해서 네. 지하에 내려가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사랑이 우정이 하나 아름다운 가정이 또 다른 예. 가정이 탄생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지금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 이 라보엠의 줄거리를 먼저 풀어 가시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그 해 나가죠. 네네네. 그 여주인공 미미가 말씀하신 네. 대로 이 촛불이 없어서 이제 그렇죠. 밑에 이제 남자 있는 곳으로 갑니다. 남자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네네. 그때 이제 이 역사적인 이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루돌프 그죠? 네네네. 그 당시 시인이었던.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그 좀 약간 얘기가 불문한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전문가들 얘기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당시 미미가 이제 자기 집 열쇠를 탁 떨어뜨리잖아요 바닥에. 근데 일부러 떨어뜨렸다. 아니면 진짜 모르고 떨어뜨렸다. 뭡니까 이게? 이거는 이거 좀 전공적인 차원인데 연출적인 기법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실질적으로 미미가 의도해서 예. 너무나 성탄 전날이 외로워서 조금 이렇게 같이 친구가 필요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아름다운 스토리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열쇠를 두고 온 어떤 그런 예가 있는데 아프니까 저는, 실수로. 실수로 저는 첫 번째 그래, 의도적으로 열쇠를 의도적으로. 두고 왔다라고 저는 오페라 저도 한 100번 정도 했거든요. 예. 근데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예. 그 열쇠를 먼저 찾아요. 맞아요. 찾으면서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열쇠가 어디 있지? 너 찾아봐, 나도 찾을게 하면서 그 손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 스킨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사랑을 싹 틔워야 되니까. 그때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가 그대의 찬손. 예. 그러면 저 교수님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첫 만남은 아니었을 것 같고 약간 눈팅만 하다가 서로 사랑을 이제 느끼는 그 첫 만남에서의 어떤 그 라보엠 속 명곡 한 소절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여기에 이 푸치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굉장히 물결 같은 선율 그리고 깊은 파도 같은 아주 화려하면서도 투명하면서도 멋진 그 아름다운 화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첫 도레미파로 시작해요. 예. 반주 하나 없이. 그래서 계절이 다만이나 Será riscaldar cercar che giova al buio non si trova 이러면서 야 내가 지금 열쇠를 네가 좀 찾아달라 그러는데 야 이거 너 내가 열쇠를 못 찾겠다 이 어두움 속에서는 근데 너 왜 이렇게 차니 뭐 내가 지금 열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혹시 뭐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니라는 야 이거 직접적인 사랑의 간접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이 이 노래를 이게 멋진 세레나데군요 이게 진짜. 그래서 좋아하지 않나. 그 로돌프의 로돌프의 그대의 찬손. 찬송이라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그 답가로 미미가 또 아리아를 하나 부르잖아요. 시 미끼아마노 미미. 사람들은 저를 미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름은 루치아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그 뭐라 그러죠?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원조 교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래. 뭐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놓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미미가. 이제 그 술을 손수건이죠, 그죠? 그런 수건이나 그런 손수건을 팔면서 예.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다른 가치를, 왜냐면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좀 비일비재했습니다. 워낙에 이 가정이 파탄이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올 어린이날에서 이런 말씀을, 무거운 말씀일 수 있으나 네. 제가 지금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 가정에 대한 소중성이에요. 이 가정이 파괴가 되면 사회가 파괴가 되고 이 사회는 당연히 이 뭐 우리 삶의 자체가 붕괴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전쟁 이후에 너무나 비탄한 삶을 예. 살다 보니 이런 전 불행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고 숭고한 여인이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그 사회,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예. 길거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상을 네. 푸치는 너무 가슴 아파해서 그런 곡을 예술화, 예. 오페라화, 음악화 시켜서 우리에게 감동과 그리고 반성과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의미를 전달시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줄거리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냥 좋을 때 남녀가 만났네라고 끝날 수도 있는데 네네. 이 중간에 또 지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둘이 또 결국엔 사귀다가 약간 뭐랄까요? 그 집착, 이 로돌프의 집착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죠. 그거 좀 줄거리를 좀 얘기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둘이가 만나서 1막 2막이 여러 번, 3막 4막까지 있는데 1막 2막이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나가서 우리 몽마르트 언덕이 옆에 있는 모무스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 자유를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우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대화를 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이 4명의 형제죠. 4명의 아티스트가 가서, 아지트 같은 곳이네요. 아지트. 늘 커피 마시고 거기서 뭐 외상 달고 마시고 막 그런 가사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는데 이 미미와 이제 그 마르첼로 화가의 애인이 이제 무제타라는 또 여기 있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관도 멤버를 부른 그리고 로돌프의 애인, 사랑하는 사람 미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둘이 사랑을 하다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사랑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정적으로 헤어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헤어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서로 사랑하기에는 좀 이렇게 좀 말하기가 뭐한가. 그래서 핑계 뭐 이런 걸 댔던 핑계를 거군요. 대는 거예요. 핑계는 뭐냐? 내가 너 싫어졌다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너를 보호하고 너를 먹일 자신 없고 예. 내가 능력이 없는데 너를 어떻게 내가 사랑하겠냐,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미미는 진짜로 루돌프가 집착을 했던 게 아니라 저 남자가 날 너무 집착해서 난 너 싫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구나. 갔죠. 그렇게 알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마르첼로 친구가 화가가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집착하고 그 여자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 근데 너 혹시 아느냐? 미미가 너무나 아프다. 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많은 능력이 많은, 돈이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해서 그 이별을 생이별을 하는 거죠. 그 남자의 깊은 어떤 배려심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로제타는 자신이 이제 무제타. 예. 그러니까 로돌프는 이제 자신이 이제 가난해서 또 못 지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그때 당시는 그 참 지금 요즘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잖아요. 예.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우니까. 근데 그때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200년 전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가정에 대한 소중성과 이웃에 대한 소중성을 알면서 그런 말을 진짜 사랑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하고 뭐 같은 결일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실의 부부 연인들 뭐 작은 일에도 토라져서 뭐 헤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주인공들의 어떤 그 오페라 속에서 보면은 서로 거짓말을 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어. 그 아주 그냥 깊은
큰 배려심이죠. 그 너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예.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와 있으면 나 힘들다. 그 나중에 그걸 다 또 얘기해요. 미안하다 예. 그 말을 해서. 근데 그 여인 또 대충 알고 떠나고 또 마르첼로하고 예. 무제타는 둘이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불같은 성격들이에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싫다 좋다 하면서도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네.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결국은 신뢰와 어떤 배려심이 없으면은 순수한 사랑 예. 내지는 가정에 대한 사랑, 뭐 부모 간의 사랑, 예. 부부 간의 사랑도 그게 온전할까 과연 신뢰 배려심이 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라보엠 얘기를 보면 이제 꼭 돈이 많고 적으면 또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이 그럼요. 중요하다. 그것도 교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 이제 푸치니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깨어진 이 가정과 사회는 과연 누구의 탓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푸치니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아무리 힘든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예. 가정이 진짜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어떤 배고픔과 아픔과 사회적 어떤 현실이 있다 하지라도 예. 우리가 신뢰만 있고 사랑만 있다면은 순수한 사랑만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지킬 수가 죽음을 다해서라도 예. 우리는 사랑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예. 메시지가 깊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라보엠 보면서 이 친구들이 참 멋져요. 이 미미가 아플 때 이 병원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럼. 뮤제타는 자신의 귀걸이, 그리고 꼴리네는 자신의 외투 이런 걸 팔면서 뭔가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외투가 없으면은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추위를 뭐 견뎌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무제타 같은 경우는 그 여자는 그 오페라 가수거든요. 살롱에서 노래를 하고, 근데 그 자기 직업을 포기하는 예. 귀걸이가 없다고 뭐 노래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의 아름다움과 가장 여성의 가장 소중함,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것을 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 죽어 가는 게 아니고 죽는 밈이에요. 벌써 죽음이 맞닿아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순수한 사랑과 우정을 베푸는 게 진실한 사랑, 진실한 가정이 아닌가. 우리 이제 어린이 아래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 좀 무거운 얘기인 것 같으나 이 가정의 소중함이 필요하다. 가정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정을 잘 못 인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너무 사회가 바쁘잖아요. 이때 당시는 배고파서 너 헐벗어서 그냥 너무나 그냥 사회가 힘들어서 가정을 못 이끌죠. 요즘은 또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바빴어. 뭐 음식을 같이 할 때도 없고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없고 저부터도 그런데 그 25년 5월 5일은 전문가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라보엠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어떤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비극적인 오페라지만 그 속에서 있던 이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우정 이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입양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이걸 선택 완전 뭐 마적을 하려다가 제가 이게 선택 진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순수한 우정과 순수한 사랑, 그 우리의 신뢰와 배려심은 어느 누구도 이걸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가정에도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이 남자 주인공이었게 이 로돌포 역으로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참 되게 유명합니다. 네. 뭐 그 여기 뭐 라보엠 같은 경우는 모든 테너가 전부 다 이 노래로 데뷔를 해야만이 세계적인 우리 귀에 만약에 이제 테너로서 뭐 들렸다. 누구다. 호세 카레라스.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플라시도 도밍고 지금 앵커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다음에 루치아노 바바로티 뭐 많아요. 바르가스 뭐 또 누구면 베냐미노 질리 여러분이 잘못 베르틸레 뭐 이런 세계적인 100년을 통해서 유명한 이 테너의 역사 속에 있는 테너 분들이 이 라보엠을 못 부르면은 세계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옥 같은 멜로디를 선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로돌포 형 못지않게 교수님이 역할을 많이 했던 이 마르첼로, 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친구. 맞습니다. 이 역할도 되게 중요한 역할 같아요. 이제 제가 제 선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페라는 이제 두 사람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그게 테너이면서 그다음에 소프라노인 로돌포와 미미의 사랑을 전개해주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 어떤 그 중재자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게 마르첼로예요. 예. 마르첼로는 모든 사실을 다 알아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마지막에 그 진실의 그 순간에 그 약간의 어떤 형태를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뭐 가정의 달이라서 억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 사랑을 지켜주는 신뢰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마르첼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가서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플라시도 도밍고 버전은 아니라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 버전으로 이 오페라 라보엠의 그대 찬송 들으면서 좀 끝 맺을까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굿모닝 초대에서 오늘은 우주호 교수와 함께 오페라와 세상 읽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